네, 오후장 지금 바로 담아야 할 종목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중국 깜짝 방문해서 리창 총리를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방식이 다른 브랜드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다른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로봇 청소기에 보면 모자를 다들 쓰고 있는 로봇 청소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로봇들을 보면 라이다 방식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이 라이다 방식은 통신이 매번마다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줘야지만 그만큼 이제 매핑을 통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식은 테슬라의 비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카메라에 입력된 신호를 컴퓨터가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애적인 부분 자체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왼쪽에 이 동물이 이구아나라는 동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구아나 동물을 보고 사람은 이구아나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는 이게 이구아나인지 그냥 일반적인 파충류 동물인지 도마뱀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구아나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수만 가지 이구아나에 대한 형체의 그림들을 입력을 컴퓨터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구아나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강아지들에 대한 그림인데,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엽게 생긴 강아지를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컴퓨터가 인식하게끔 하려면 발이 4개다. 고양이도 4개거든요. 꼬리가 달려있다. 고양이도 꼬리가 달려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도 보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해서 말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컴퓨터가 입력을 받을 때는 수만 가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개다, 이거는 고양이다가 구분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방식이 바로 테슬라의 비전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전산 신호로 바꿔 가지고 그것을 이 컴퓨터가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방식인데,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딥러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보면 왼쪽에 컴퓨터가 처음으로 이 도로를 받아들일 때는 직진 차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번에 대한 그림을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도로라는 것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그것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테슬라의 비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테슬라에 대한 방식과 그리고 이제 구글 웨이모에 대한 방식, 이 두 가지가 상당 부분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연구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나만 연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대오토에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이런 라이다에 대한 방식도 일부 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한 비전 방식 같은 경우에도 현재 행하면서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이제 서울에 보면 이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적으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 반등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범주 안에서 본다면 이 자율주행이 앞으로도 좀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난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우리가 현대오토에버는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 꾸준하게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 현대오토에버가 저가 권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쪽은 바로 기관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 현대오토에버는 당분간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때마다 주가에 대한 주도주 패턴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고, 두 번째 기업으로 퓨런티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 같은 경우에 하이비전 시스템이었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테슬라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6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약간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6개월 동안에 대한 흐름을 보면 과거 11월 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결국 바닥권역에서 바닥 탈출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일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움직임 자체가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전까지는 보면 5일선과 21선에 대한 뭐랄까 이제 돌파를 앞둔 형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내일 정도만 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밑에 있던 5일선이 올라오면서 21선과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러면 결국 이 추세 자체는 조금 지키면서 앞으로도 상승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5장에 한번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현대오토웨어 그리고 퓨런티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근데 최근 자율주행하면 가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게 라닉스 아닙니까? 라닉스와 비교했을 때 이 세 네. 종목 중에서는 원픽은 현대오토웨버라고 보시는 걸까요? 라닉스가 시가총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500억이 오늘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조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오토웨버하고 퓨런티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대오토웨버와 퓨런티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돈 되는 흐름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 되는 흐름,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2일에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지주사를 좀 주목을 해보자 들고 오셨는데요. 지난주에도 밸류업 기업들이 또 움직이면서 아직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면 이제 증권, 금융 또는 보험사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크게 나타났다고 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이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2일 날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최근 우리가 현재 이 정부 문서를 확인을 해보더라도 이 밸류업 관련해서 이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주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첫 번째 기별로 먼저 한번 CJ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던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내수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CJ도 좀 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보면 이제 6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13만 원대까지 약 2배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양상들이었고, 우리가 C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업황에 대한 개선 이슈가 없었습니다. 뭐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컨텐츠라든지 또는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에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이 CJ 그룹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CJ에 대한 수급적인 추이인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기관에 대한 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유입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이루어왔다고 저는 판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자사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또 CJ가 또 최선호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롯데지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주는 최근에 식품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주가적인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품 사업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봤는데, 우선은 현재 그 롯데지주도 PBR로 따진다면 약 0.3배 수준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대주주가 신동빈의 58인이
주가가 약 41.7%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에 대한 지분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을수록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배당 성향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자사주도 32%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비중도 약 6%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롯데지주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수급 추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 최근 들어서 저가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번 해봤고, 자, 3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최근 1월 달에 이제 33,000원까지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현재 24,950원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는 과정들인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과정이다 보니까 낙폭과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롯데지주를 한번 선매수해 보시는 전략도 긍정적이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주사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최근 3개월 동안 소개한 종목 중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룡전기도 여전한 굳건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FST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 3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위였는데 오늘 61%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한 오전에 17% 급등하면서 장중 신고가가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재룡전기도 3개월이 이제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우리가 많은 수익을 좀 거뒀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실적을 기반해서 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 다만 이제 기존부터 방송을 보시면서 꾸준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FST 같은 경우 오늘 단기 급등이 또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횡보성 움직임들이 상당히 길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오늘에 대한 상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ST, AS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비코인가요? 오늘 ASR 종목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토비스인데요. 네. 네. 지금 제가 토비스를 체크를 못 해봐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AS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DIC 오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C가 2020년도 테슬라의 감속기 관련된 주요 부품에 대한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기 미국 현지 자회사에 대한 데일 USA를 통한 전기차용 감속기에 대한 수주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참 판단해봤고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DYC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여기서 마치고요. 이상로의 텐텐베거는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K스탁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